시초의 시선 이어가겠습니다. 현재 코스피와 코스닥은 희비 교차하면서 움직임 나오고 있는 2시 50분 구간입니다. 두 프로와 함께 현재 구간에서 수급 들어온 종목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주식회사 플래처 김덕호 대표, MTN 차용주 전문위원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자, 시장 분위기부터 저희 좀 읽고 지나가겠습니다. 사실 오늘 오전부터 여러분 뉴스 들으셨을 텐데요. 공매도라는 키워드가 갑자기 또 등장을 한 오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어떠한 대비가 필요한 건가에 대한 점검부터 받고 이어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김덕호 대표님, 사실 그 2023년 11월 6일 날 공매도가 이제 한시적으로 금지가 되면서 그때 에코프로가 상한가 갔던 게 저도 기억이 나요. 그리고 나서 쭉 어땠지 봤더니 글쎄요, 뭔가 효과를 제대로 누렸나라는 생각도 있고요. 근데 이제 6월 하순이 되기 전에 공매도 재개 여부와 함께 다시 논의할 거다라고 나오니까 뭔가 지금 하방이 열리는 건가에 대한 느낌이 좀 더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어떤 대비가 필요한 구간이라고 보십니까? 일단은 이제 우리가 공매도가 이제 지금 금지됐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도 공매도 종목들이 이제 거론이 되는 이유는 일단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기업의 주식을 기준으로 얘기를 했을 때 우리가 그동안 불법 공매도가 굉장히 기승을 많이 했다 보니까 당연히 정부에서는 이 공매도를 잡겠다. 그래서 전산화 도입에 대해서 해달라라고 하는 게 지금 투자자 연대에서 마찬가지로 지금 계속 제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제 두 번째로 그러면 이제 지금 현재 공매도가 되고 있는 건 어떤 것들이냐라고 해서 살펴봤을 때 뭐 최근에 이제 불법 공매도가 또 적발이 됐었죠. 또 이 부분은 좀 논외로 좀 말씀드린다면은 아무래도 이제 지금 우리가 뭐 시장에 지금 뭐 주식만 거래를 증권 거래소에서 주식만 거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뭐 우리가 파생 상품도 있고 ETF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상품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상품별로 이제 가격에 대해서 실제 추종하는 뭐 인덱스에서 이제 괴률이 발생하게 되면은 이걸 조율하는 게 어떻게 보면 지정 참여 회사들이 이제 직접 활용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여기에 이제 공매도라든가 이런 영향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건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그러면 이 지금 현 정부에서도 그렇고 지난 정부에서 그렇고 공매도를 멈췄던 원인이 무엇인가, 이걸 좀 면밀하게 보셔야 됩니다. 지난 이제 문재인 정권 때도 마찬가지로 이제 공매도를 이제 한시적으로 금지를 했었죠. 이때 당시에는 팬데믹 이후에 너무도 많은 이제 주가의 상승도 있었고 또 여기에 대해서 개인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공매도를 일시적으로 중단하겠다라고 이제 선언을 하면서 1년 넘게 연장이 됐었습니다. 이번 정부에서 마찬가지로 이제 공매도를 이제 금지를 해야 되는데, 이제 이걸 금지하는 와중에서 이제 얘기가 나왔던 게 또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즉 이제 정부 주도로 해서 지금 주가를 또 오히려 지금 견인을 촉발을 시켜놓은 상황에서 공매도를 다시 재개한다. 그러면 가장 불안한 거는 어떻게 보면 지금 외국 투자자들과 기관 투자자들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개인도 마찬가지로 공매도 재개했을 때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은, 그럼 지금 주가에서 과연 어디까지 이게 조정이 나올지에 대해서 서로가 지금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오히려 이것이 지금 이제 금감원장님 금감원장께서 판단을 하신 게 결국은 이 공매도가 지금 어느 정도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뭐 저도 동의를 하겠습니다만은, 문제는 이게 공매도에 대해서 아직까지 전산화든가 이게 완벽한 시스템이 없는 상태고, 그리고 정부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공매도를 이제 원천 차단을 하는 이후에서 이제 완벽하게 도입할 때까지 11월까지 기간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걸 앞당겼다라는 거는 필연적으로 지금 어떤 외압이 있다든지 아니면은 뭔가 지금 이제 금감원 외적으로 지금 뭔가 압박이 좀 있지 않나, 금융시장 자체에서 전반적으로 뭔가 압박이 좀 작용하지 않나, 이렇게 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이 사태로 인해서 지금 시장에서 오늘 조금 이렇게 코스닥을 중심으로 좀 매물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나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데, 일단 현재 시장에서 뭐 아무래도 이제 좀 선단을 하기엔 좀 어렵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일단 재개를 한다고 했을 때 가장 이제 우려가 되는 부분들은 이제 그동안 실적이 좀 낮은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제 지금 과잉 평가를 했던 뭐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라는 비밀이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테마로 좀 엮여 올랐던 종목들은 좀 조정 여파를 좀 준비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정의 여파는 좀 준비를 해야 한다. 사실 공매도 기간 동안 가장 많이 오른 주식이라고 한다면 제일 먼저 여러분 전선주 떠오르실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자, 그러면 최영주 의원님, 지금 그쪽 보유 비중이 많으신 분들은 좀 어느 정도는 우려 모드를 켜야 하는 상황일까요? 일단 그렇게 하셔야 되겠죠. 예. 근데 수급 문제이기 때문에 공매도가 일단은 좋냐 나쁘냐는 투자자들마다 다 다릅니다. 왜냐하면 파생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본다면 해지 기능이 분명히 있는 거고, 네. 시장에서 매기 기능을 한다라는 것도 분명 뭐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공매도는 절대로 안 된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게 옳고 그름이 아니라 자기의 투자에 대한 부분들이다라는 것들이죠. 그리고 이제 불법 공매도라는 부분들은 분명 없어져야 되죠. 이것을 찬성하는 분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동안에 금융당국이 방기를 해왔던 부분들인데, 이제 이런 건 이제 금융당국의
맡겨야죠. 그쪽에서 이제 한다라는 거고 아직까지 안타까운 것은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게 조금 저도 보면서 굉장히 그러니까 그 지난주부터 제가 좀 말씀을 드렸는데 공매도에 대한 가능성을 우리 조심하자라고 미리 MTN에서 말씀을 좀 드렸죠. 왜냐하면 6월 말에 이제 끝난다라고 돼 있고 그 사이에 말이 없었기 때문에 이건 정책적으로 실시가 되는 겁니다. 그 정책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수익을 볼지 해야지. 물론 이제 반대 목소리는 낼 수 있겠죠. 하지만 금융당국이 이것을 하겠다라고 하는 이상 거기서 우리가 수익을 볼 구간을 하는 것이 저는 현명한 처사가 아니겠나 싶습니다. 어찌됐든 근데 안타까운 것은 본인의 생각은 좀 더 빨리 할 수 있다. 개인적인 의견을 얘기했어요. 금감원장은 개인적인 의견을 얘기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그건 사석에서 얘기를 해야지. 금감원장이 기자들 앞에서 개인적인 의견을 얘기하는 것은 마이크가 꺼진 다음에 해야죠. 구체적으로 금융감독원에서 언제 어떻게 그다음에 아직 전산이 완료 안 됐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한다라는 걸 얘기해야지. 이거를 아직 어떻게 방향은 우리가 정할 거고 개인적으로 빨리 했으면 좋겠고 이렇게 뜨뜨미지나 얘기했다라는 것은 저는 이거는 좀 금감위원장으로서 조금 한번 혼을 놔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다. 어찌 됐든 자 팩트만 보자고요. 감정적인 거 다 제외하고 팩트는 금감원에서는 어쨌든 6월 달에 공매도를 재개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 공매도로부터 가장 많이 타격을 받을 수 있는 것은 김덕호 대표가 얘기하신 것처럼 일단 실적이 안 좋은 것들 첫 번째, 두 번째 우리가 이제 많은 주식들이 일단은 프로그램과 연계되면서 일단은 좀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이것을 단순하게 공매도만 우려할 것들이 아니라 우리가 지지난주부터 코스피 시장과 코스닥 시장의 변동성이 시작이 됐죠. 그동안에 6개월 동안 끊임없이 올라왔던 주식이 변동성이 시작이 된 상태에서 여기에 공교롭게도 수급상 공매도까지 들어오게 된다면 일단 저는 좀 변동성 확대를 대비하자. 그래서 지금 챙길 수 있는 건 챙기자. 그러니까 두 가지 전략이죠. 내가 지금 팔지도 못하는데 무슨 소리냐? 이거는 조금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하지만 내가 반도체가 됐던 음식료가 됐던 이익이 낮다라면 일단 조금 리스크를 좀 줄이자. 그런데 이 공매도가 오히려 긍정적으로 요소를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좋은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죠. 과거 우리 테슬라 같은 경우 공매도가 들어왔던 것들도 갑자기 테슬라 실적이 좋으면서 반대매가 들어오면서 주가가 확 올라갔잖아요. 따라서 저는 지금 여러분들이 이익을 챙길 수 있는 거 챙겨놨다가 반도체가 만약에 수급상 빠지면 모아가야 된다. 여전히 반도체 모아가야 된다라는 관점을 보아야 되기 때문에 공매도에 따른 전략을 지금부터 고민해 보셔야 돼요. 아직 이제 시간이 좀 남아있긴 합니다만 구체적으로 내가 무엇을 팔 것인가 말 것인가. 그냥 공매도는 안 된다라고 하면 외치고만 계시면 안 돼요. 지금은 이제 실행 단계입니다. 팔 거냐 말 거냐. 그다음에 내가 좋은 주식을 살 기회에 못 샀었다라면 어떤 주식이 밀렸을 때 살 거냐. 이 계획을 지금부터 MTN 시청자분들께서 구체적으로 세우셔야 되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그 부분은 계속 팔로우업 해드리겠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변동성 확대는 열어두고 오히려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로 작용이 된다면 우리는 어디를 봐야 하는가로 사고의 판단을 옮겨서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현명한 처사 잘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우려의 상황으로 살펴볼 게 하나가 공매도였다면 또 하나는 중동발 리스크가 커지는 게 아닐까라는 부분입니다. 오늘 속보 오후 들어서 많이 확인하셨을 텐데요. 이란 대통령의 이런 사망 소식과 함께 리스크 번질 우려도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덕호 대표님, 사실 그 전에 러우 관련해서 오늘 원유 관련주가 좀 움직인다라는 오전 뉴스도 있었는데 오후 들어서 중동 리스크까지 더해진다면 유가 어떨까라고 했더니 글쎄요, 딱히 유가 선물에서의 변동은 크지 않았다라는 게 중론입니다. 국내 시장에서는 크게 움직이고 있는 게 흥구석유 지금 현재 11%대 상승 보이고 있고 중앙에너비스도 플러스권 보여지고 있는데 시장 타격이 있을 거다라고 대비를 역시 해야 하는 구간일까요? 일단은 이제 선물 트레이드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대응을 하셔야겠지만은 우리가 이제 주식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특히나 오늘 이제 급등하는 흥구석유 이런 이제 흔히 말하는 단기적인 스캘핑이나 단기적인 매매를 하시는 분이 아니라면은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제 이스라엘에서는 사실상 라파 지역을 이제 공격을 하는 거를 지금 넌지시 지금 공공연하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국제사법위에서는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좀 중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미 이제 중동 내에서의 어떤 피바람이 분다는 것은 사실상 지금 명명백백한 사실이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란 대통령이 어떻게 이제 사망을 하게 됐는가 그 경위를 보니까 이제 헬기로 이동 중에 이제 악천후로 인해서 이제 헬기가 이제 추락을 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건 중에서 헬기가 추락해서 사망했던 인사 중에 한 명은 우리가 과거 러시아의 바그너 기업의 대표가 또 그렇게 사망을 했었는데. 이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란 자체가 러시아와 친한 외교적 장책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논란이 나오는 게 이 정말 기상 악화를 이용해서 뭔가 이제 고장이 나게 만들었다든가 이런 얘기들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크게 지금 영향은 없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더 나가서 지금 사실상 이제 중동의
이제 중동이 이제 미사일을 쐈는데 이제 중동이 이제 이스라엘 향해서 미사일을 쐈는데 이번에 아이언돔이 이제 엄청난 역할을 하기 시작하면서 오히려 네타냐후 총리 지지가 더 올라가 버렸습니다. 자, 이런 입장에서 그러면 이란이 전면전을 한다? 이걸 하지 않는 이상은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인력대 인력으로 해서 뭐 국경을 맞대고 이제 전면전으로 이제 뭐 서로 치고받는 싸움을 하지 않는다. 이러지 않는 이상에서는 사실 이란이 쉽게 뭐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뭔가를 지금 얻어낼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유가 부분도 이미 어느 정도 선 반영됐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더불어서 지금 이제 뭐 관련주들 특히나 뭐 해운주라든가 이런 종목들은 지금 급등을 잠깐 했는데 또 다시 주가가 좀 조정되고 있다는 부분들은 여전히 아까 지금 시장에서는 고물가 영향들이 있고 또 여기에 지금 미국을 비롯해서 각국 산유국들이 지금 증산하는데 지금 합의를 계속 도출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오펙 플러스는 합의를 하지 않은 상태지만은 뭐 지금 바이든 행정부도 마찬가지로 지금 셰일가스 다시 뽑아내라, 증산해라라고 지금 이제 미국 기업들에게 지금 지시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중동 전쟁이 갑자기 뭔가 드라마틱하게 뭐 제1, 제2, 제3의 화약고가 될 거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너무 크게 반응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라는 판단 내려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넥스트 무엇을 봐야 하는가일 텐데요. 뒤에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현재 외국인 순매수 상위 종목 보니까 뭐 현대차도 보이고요. 그리고 전력기기 계속해서 보여지는 가운데 SK하이닉스 역시나 1순위로 자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지금 실적 시즌 마무리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 반도체주들은 좀 플랫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좀 그래도 다행인 건 외국인이 장 초반부터 좀 오늘 지수 사겠다라는 그 신호를 좀 보냈죠. 선물해서 많이 좀 사드리면서 삼성전자가 장 오전장에 79,000원을 좀 넘어서기도 했는데요. 오늘은 또 이렇게 뭐 약소하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플러스 마이너스 약간의 다름도 그려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 아무래도 엔비디아 실적을 좀 기다리고 있는 거겠지만 실적 확인 후에 비중 확대가 더 나을지 아니면 실적 전부터 조금씩 큰 추세다라고 생각하고 보는 게 좋을지 아무래도 많이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차영주 위원님, 워낙 반도체는 저희가 늘 다루는 영역인지라 어떤 판단 현재 구간 내리고 계실까요? 엔비디아가 실적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가 나오겠죠. 이건 분명한 팩트입니다. 잘 나왔든지 아니면 컨센서스에 부합하든지 네. 컨센서스보다 소폭 하락하든지. 자, 투자자는 이거는 뭐 정답이 이미 나와 있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나올 거예요. 그죠? 그러면 1, 2, 3번일 경우에 내 주식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거 생각해 보셔야지. 이게 합리적이지 않을까요? 그러면 반도체가 1번과 2번일 경우에 올라갈까요? 3번일 경우에 떨어지는 게 더 클까요? 라고 봤을 때 1번과 2번 올라가거나 실적이 좋게 나오거나 횡보하거나라고 한다면 저는 반도체 주가에 크게 영향은 없을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어느 정도 반영이 돼 있는 거기 때문에 아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겠다라고 해서 치킨도 사주고 피자를 사줬는데 성적이 잘 나왔어요. 그럼 또 추가로 상을 줘야 되나요? 아니죠. 뭐 치킨과 피자 이미 다 먹었잖아요. 근데 치킨과 피자를 사줬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이 성적이 망가졌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매를 들어야 되는 거죠. 주식시장은 이제 그럴 것 같습니다. 따라서 엔비디아 실적이 잘 나오면 그때부터 매수 관점이 아니라 엔비디아 실적이 못 나오면 변동성이 단기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대비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많은 펀드 매니저도 다 같은 고민입니다. 엔비디아 실적은 아무도 몰라. 이걸 안다라는 것은 그건 불법이기 때문에 모르는 상황에서 지금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이렇게 1위 1비하지만 차트를 보게 된다라면 삼성전자는 아직 차트 추세가 완성이 안 됐어요. 네. 일단 중요한 건 7만 원대 후반에서 횡보하는 게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 19만 원에서 지금 횡보를 하고 있어서 눈치를 보게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 눈치를 본다라는 것은 1번, 2번에 베팅하기보다 혹시 3번이 나오면 어떻게 할까라는 우려감들이라는 거죠. 자, 이거와 같이 맞물려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후 실적이 나오면 다시 3개월 실적을 기다려야 되죠. 그 사이에 우리는 공매도가 재개가 되죠. 그 다음에 우리는 지수에서 변동성이 생길 수 있죠. 따라서 저는 반도체는 꾸준히 모아가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여전히 긍정적입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엔비디아 실적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아는 상황에서 미리 엔비디아 실적에 따라 주가가 움직인다라고 예단하기보다는 엔비디아 실적이 반영돼서 현재 지금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 다른 나라 대비해서 조금 안타깝게도 주가가 못 올라가고는 있습니다만 여기에 또 다른 나라랑 다른 공매도 이슈가 좀 추가됐다라고 본다라면 일단 반도체는 단기적으로 보수적으로 보자. 하지만 지금 현재 현금이 있다라면 충분히 기회가 새롭게 또 다가오고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뭐 세론으로 작용을 하든가 하방 변동이 열리게 된다면 매수의 기회로서는 좀 챙겨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줄 수 있겠다도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이게 네. 보유하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 네네. 보면 만약 실적이 못 나왔으면 팔아야 되는 절대 아닙니다. 특히 이제 여기서 결정하셔야 되는 것은 엔비디아 실적은 이제 GPU잖아요. GPU와 HBM에 따른 것들이고 나머지들은 변동성이 커질 수 있어요. 어떤 것들이냐? 유리기판, 전력,
그러니까 전력 설비가 아니라 전력 반도체, 그다음에 그 온디바이스 반도체 이런 것들은 미래에 오는 반도체들이거든요. 그런 것들은 흔들릴 가능성이 더 커요. 그러니까 이제 HBM이 이만큼 흔들리면 그러니까 HBM이 한 10 정도 흔들리면 나머지 뭐 유리기판 이런 것들 한 20 정도 흔들리겠죠.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검증하시고 그런 것들은 지금 이익을 봤다라면 챙기시는 게 좋고 HBM 쪽, GPU 쪽들은 일단 밀려도 꿋꿋하게 버텨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역시 반도체 메인은 HBM으로 똘똘 뭉쳐져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자, 실적 시즌 막바지 그렇다면 그 수급이 다시 또 반도체, 특히나 HBM으로 더 강화가 될까? 이 부분에도 저희 논의 한번 나눠볼게요. 김덕호 대표님, 델 테크놀로지스 월드가 이제 개최한다. 여기에 삼성, 하이닉스, 엔비디아 다 출동해가지고 어떤 워딩을 남길 것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특히 HBM 된 관련된 이야기가 많이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삼전은 워낙 CXL에 진심이다 보니까 이쪽 이야기도 할 것으로 보여지기는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모멘텀 안고 이 실적 시즌이 마무리되는 것에 있어서 다음 주도 테마를 찾는 수급까지 강화될 수 있다라는 판단하에 반도체 보십니까? 일단 저는 반도체는 아까 차영수께서 말씀하신 거랑 동일하게 그러니까 지금 단기적으로 너무 많은 분들이 이제 지금 손실폭이 좀 커지다 보니까 지금 우려를 하시는 거지 장기적 성장성 자체가 뭐 고민하시는 분들은 없으실 겁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게 이제 주요 이벤트만 맨날 이제 있을 때마다 반도체 잠깐 반짝하다 빠지고 또 있다가 반짝하다 빠지고 이런 양들이 좀 오래되고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나라 시장이 사실은 이제 수급에 대한 이제 여파를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 충격을 받고 있다라는 부분을 좀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지금 이번 달 안에서만 있는 이슈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뭐 엔비디아도 있고 아까 말씀하셨던 델 개발자 회사도 있고 그리고 이제 내년에 다음 달 되면은 또 마찬가지로 WWDC가 있죠. 애플에서 주관하는 연례 개발자 행사가 있는데 이때만 좀 잠깐 움직인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제 지금 시장에서의 유동이 지금 많이 줄고 있다라고 저는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더불어서 지금 미국도 금리 인하 시기를 계속 지금 지연하고 있다 보니까 원래는 뭐 3월부터 하다는 게 6월에서 9월 이제는 또 심지어 올리지만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건데 결국 이제 이런 고금리 상황 속에서도 지금 실적을 내고 있는 반도체 기업들이라고 한다면은 이거는 분명히 우리가 시장이 성장하고 있는 거에 탄력이 좀 적을 뿐이지 예상치보다는 좀 둔화됐다 하더라도 우리가 꾸준하게 지금 기다릴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좀 신규로 지금 진입하시는 분이라 하더라도 지금은 어떤 한 종목이나 단일 종목 혹은 뭐 한 두세 개 종목만 가지고 매매를 하신다고 하면은 여기에 급하게 막 10% 20% 과도한 비중을 넣으시기보다는 일단은 굉장히 소분을 하셔서 이제 꾸준하게 좀 매수할 수 있는 전략을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제 이런 시점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현금화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럼 전략 매도를 하느냐, 이것도 좀 어려운 선택일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시장에서는 오히려 지금 이제 스윙 매매처럼 그러니까 내가 한 10%를 갖고 있다. 근데 지금 내가 최근에 조정이 나와서 10%를 샀다. 그러면 20%가 되겠죠. 다시 이제 어느 정도 원비중이 나왔을 때는 10% 정도 다시 매도를 합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이 내가 갖고 있는 포지션 자체에서 손실 없이 나는 안정적으로 이 종목을 가져가는 격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보면 투자자분들께서 좀 매매 스타일에 따라 좀 차이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일단 지금 시장에서는 아직 일진일퇴의 방향이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재미있는 리포트 제목도 있었는데 K푸드 먹으면서 엔비디아 실적 대기하는 외국인이라는 제목이었거든요. 근데 우리 두 프로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니까 지금 구간에서 적극적 가담보다는 어느 정도의 시장의 흐름을 보면서 반도체는 그 꾸준한 추세를 이어갈 수 있도록 얘기 나눠주셨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외국인 순매수 상위 종목 가운데 다른 종목 한번 볼게요. HD 현대 일렉트릭 계속 담네요. 그리고 LS 일렉트릭도 함께 보여지는 구간입니다. 그러니까요. 주말 사이에 파운드당 구리 가격 오른 거 여러분 보셨어요? 역시 선물 가격이긴 한데 전력 설비주 지금 굉장히 뜨겁습니다. LS 에코에너지가 오늘은 상한가 자리 지키고 있는 구간이고요. 효성중공업, LS, 그리고 일렉트릭단, 그리고 전선 관련해서도 꾸준히 플러스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찔해요. 뿐만 아니라 구리 관련주까지 지금 다 오르고 있습니다. 자, 차 의원님, 지금 이 얘기를 근데 제가 좀 들었습니다. 그 구리 선물이 파운드당 5달러를 돌파했잖아요. 근데 이게 영국 쪽의 가격이랑 그 시카고 쪽의 가격의 괴리가 굉장하대요. 이 말은 즉슨 여기서 공매도 쳤던 세력이 지금 다시 사고 있기 때문에 가격 부추김 현상이 나타나는 거다. 그래서 구리 가격이 지금 이렇게 선물 가격이 뛰고 있는 거다라고는 하는데 그런 거 같아부터 생각 없이 그냥 구리 가격과 연동해서 지금 이런 설비단이나 절기 종목 보면 되는 건지요?
공매도를 그러니까 이제 서로 시장은 뭐 네. 다 여러 가지 시각이 있는 거죠. 누구는 올라간다, 누구는 빠진다. 이거는 뭐 각자의 이제 예. 결과죠. 근데 일단 구리 가격이 다른 거 대비해서 좀 많이 올랐으니까 다른 원자재를 바라보는 그 원자재 투자 전문 투자 입장에서 보면 구리만 왜 올라? 뭐 그렇다고 해서 경기가 좋아진다? 중국 경기 그러면 뭐 유가도 올라야지 왜 구리만 올라? 그래서 이제 공매도를 쳤겠죠. 하지만 이제 공매도가 지금 이제 전력 수요라든지 전력 소비 제가 MT에서 꾸준히 말씀드렸던 게 구리가 올라간 것은 경기 선행 지표가 아니라 전선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이다라고 끊임없이 말씀드려왔죠. 그러다 보니까 구리만 올랐죠.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이제 뒤늦게 이제 쇼커버링이 나온 거죠. 그래서 이제 가격이 슈팅했다라는 건데 그거는 뭐 수급이니까 그렇지 않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핵심은 이제 구리 가격이 올랐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저기 대학을 가기 위해서 공부를 하면 국영수는 필수죠. 네. 지금 그건 산업의 트렌드입니다. 지금 인공지능에 따른 전력 수요, 전력 설비 이거는 중심이에요. 나머지들은 어떻게 보면 산업 사이클에 따라서 움직이는 화학 사이클, 식품 사이클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이런 것들에서 보게 된다면 지금은 저는 시장에서 딱 중심은 제가 올해 내내 지겹도록 얘기한 게 HBM, 전력 설비. 이거는 무조건 산업의 트렌드다. 경기도나 금리 인상 전혀 상관없습니다. 무조건 많은 기업들이 인공지능 투자해야 되고 전력 설비가 필요한 거죠. 그걸 갖고 돈을 벌고 아니고는 그건 나중 판단할 문제예요. 지금 많은 기업들이 여기에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는 하드웨어를 우리가 지금 찾아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소프트웨어는 나중에 자기들끼리 싸우겠죠. 이런 부분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꾸준히 보셔야 돼요. 놓치시면 안 됩니다. 엊그제 조금 조정을 받은 거 하는데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중요한 것은 이제 추격 매수는 조금 계속 주저하는 거고 외국인들이 사는데 뭐냐라고 한다면 외국인과 기관들은 포트폴리오 구성에서 돈이 많으니까 조금씩 계속 사가는 거죠. 근데 개인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보면 지금 보유자의 영역이다. 일단 하지만 전반적으로 시장에 외부적인 변수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차분히 밀리면 사야 될 순위 1순위 뭐다? HBM. 2순위는 전력.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 기다리시는 전략이 조금 유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습니다. HBM 1순위, 2순위는 전력단에서 여러분 같이 좀 챙겨가도록 지금은 보유자의 영역이지만 밀릴 시 계속해서 비중을 체크해 가시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구리 선물 가격 계속 올라가니까 그와 연동돼서 관련주들 흐름이 굉장한데요. 오늘 또 구리 관련주의 존재감이 엄청납니다. 이구산업 계속 고점 만들어가고 있죠. 그리고 대창도 상한가 자리까지 올라왔습니다. 풍산, LS 지금 다 일제히 흐름이 좋네요. 김덕호 대표님, 이러니까 이제 구리 쪽도 천장이 어디냐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흐름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역시나 이쪽도 글쎄요, 밀리면 보자일까요? 아니면 여기는 그냥 놓아준다라고 보고 진짜 직접적인 수요라고 할 수 있는 전력 기기 쪽이 오히려 더 비중 확대일까요? 일단 구리라고 하면은 결국엔 네. 이제 생산량이 중요한데 그렇죠. 이제 작년에 생산량이 줄어들었던 원인 중 한 가지도 칠레 광산이 이제 홍수로 이제 물에 빠졌었죠. 그래서 이제 실질적인 생산 자체가 많이 제한됐었는데 이번에 이제 기후가 지금 이제 엘니뇨에서 라니냐 현상으로 바뀌게 되면은 이때는 보통 이제 건조기가 많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아시아 지역 같은 경우에서 이제 동남아 그러니까 좀 더 서쪽으로 가게 됐을 경우에는 우기가 좀 많아지고요. 그래서 지금 아시다시피 중국도 이미 홍수가 한번 최근에 났었죠. 이런 영향까지 좀 복합적으로 고려를 했을 때는 이번에 이제 좀 생산성이 좀 회복이 되느냐 이게 이제 결국 관건이기 때문에 현재 시장에서는 아직까지 정상 가동되지 않은 광산들의 생산량을 기준으로 이제 거래가 되다 보니까 여기에 좀 주가가 좀 이제 관련 선물 가격이 좀 많이 올라간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지금 관련주들이 많이 급등을 하는데 이제 문제는 이 제품들을 지금 갖고 있는 구리 산업이 그러니까 이 구리 정광을 녹여서 구리 제품을 갖고 있는 기업들의 일시적인 가치가 올라가는 거지 이 제품을 만약에 이제 제조를 해서 판매를 한다고 하면은 실질적인 마진율은 오히려 영래기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도 굉장히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구리 가격이 만약에 이번 2분기에서 3분기까지 계속 꾸준하게 상승 못한다. 그럼 그때가 바로 이 종목들에 대한 이제 폭락장이 시작이 되겠죠. 오히려 저는 이런 시점일 때도 저는 이제 이 구리 관련주를 정말 찾고 싶다라고 하신다면은 이제 정광주를 좀 찾으셔야 되는데 제가 몇 주 전에도 계속 이 전선주 관련 얘기 드리면서 이제 요즘에 이 구리 전선주들이 이제 사실은 구리 선물과 거의 커플링이 돼 있다. 그래서 선물 트레이딩하는 거랑 거의 만만치 않을 정도 난이도가 올라왔다 얘기를 드렸는데 고려아연 보시면은 아마 좀 깜짝 놀라셨을 겁니다. 그 무겁던 고려아연도 지금 보시면은 이번 달에만 해도 거의 8만 원 가까이 이렇게 상승을 했는데 이런 현상들이 이제 지금 봤을 때 그럼 앞으로 구리 가격이 떨어진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러면은 뭘 더 사야겠느냐고 보십시오. 자, 그럼 구리 가격이 떨어진다. 그러면 앞으로 이제 생산성은 극대화로 올라갔는데 사는 수요가 없어진다. 그러면 이거를 산업을 다시
다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정부에서 뭐 예산을 짠다든가 아니면 정책 발의를 하겠죠.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에는 닥터코퍼라는 이유로 우리가 찾아왔던 그 구리가 지금은 어떻게 보면 닥터코퍼보다는 실수에 좁혀져 있다면은 이후에 이제 금리가 인하 시기가 됐을 때, 즉 시장이 한 번 정도 조정을 크게 받았을 때는 다시 한번 이런 생산성에 대해서 주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지금 좀 덜 올라가는 이제 고려 산업을 좀 보실 수 있게 고려안을 볼 수는 있겠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신 이제 조심하셔야 될 거는 지금 시장이 언제까지 올라간지를 베팅한다? 이걸만 가지고 우리가 전선주 지금 잡아야 된다는 너무도 위험한 행동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때문에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위원님 말씀처럼 지금 시장에서는 너무 조급하게 지금 탑승을 하지 마라. 오히려 지금은 조정 이후에 안정적인 실적에 대한 확인도 충분히 필요하다라고 좀 가름을 하겠습니다. 네. 방금 고려아연 말씀 주셨는데 여러분 구리가 100% 재활용이 되잖아요. 근데 고려아연이 그런 북미 쪽에서 이런 재활용 산업에 있어서 또 열심히 열일하고 있다라는 기사가 있었기도 했었습니다. 흐름은 계속 체크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외국인 순매수 상위단의 움직임 계속 좀 확인을 해볼 텐데요. 알테오젠이 눈에 보이네요. 바이오가 HLB발 쇼크로 인해서 전체 투심을 다 좌지우지했던 게 아닌 걸까요? 일부 담는 종목들도 보입니다. 오늘 점하를 기록하고 있는 HLB 그룹주도 있지만 그 내에서 점하가 풀렸거나 아니면 다시 윗방향으로 가려는 시도도 군데군데 보이고 있어서요. 자, 그러면 이걸 뭐 개별 이슈로 봐야 하냐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올 거 있는 것 같긴 한데 또 다른 종목들이 간다라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기회를 열어봐도 괜찮을까요, 차 의원님? HLB는 우리가 아직까지는 지금 이제 우리가 난 것은 이제 중국 쪽 제약회사에서 이것을 이제 다시 제출해야 되죠.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HLB에 대한 매매는 저는 가급적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유하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이것을 엑시트할 것을 봐야지 이걸 가지고 매매를 한다라는 것은 저는 글쎄요. 일단 그런 매매를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는 거죠. 일단 만약에 정말 중국에서 그걸 제출해가지고 됐다라고 한다면 그때 가서 반응하셔도 돼요. 3개월이라는 시간이 좀 남아있다. 긴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굳이 이것을 매매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여지고 오늘 만약에 하한가 풀렸을 때 들어가신 분들 고스란히 다 물렸습니다. 지금 오늘 엄청난 숫자가 물렸습니다. 이건 또 내일 다 반대매 내일 또 떨어지면 또 매도 나가야 되겠죠. 왜냐하면 오늘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 부분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팔아야 되는데 못 팔고 있잖아요. 내일 팔게 되면 트레이딩 자금이 또 줄어들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은 개별 이슈고 다른 거랑은 다르죠. HLB가 FTA 승인을 못 받았다 해서 다른 주식에 영향을 미친다? 절대 아니죠. 오히려 심리적으로 다른 주식들이 밀렸다라면 좋은 주식이 있다라면 사야 되겠죠. 오늘 한미약품이라든지 셀트리온 같은 경우가 좀 밀리는데 저는 이것도 하나의 기회가 된다고 보입니다. 하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한 가지 느끼셔야 되는 게 자꾸 공매도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공매도에서 지금 가장 먼저 타격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코스닥일까요? 코스피일까요? 코스피일 가능성이 더 큽니다. 왜냐하면 파생과 연계해서 일단 포지션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코스닥은 개별이기 때문에 일단 가장 먼저 세게 들어올 수 있는 것은 코스피일 가능성도 크다라는 거죠. 따라서 일단 저는 오히려 역설적으로 그다음에 벤저민 그레이엄이나 피터 린치가 얘기한 좋은 주식을 싸게 사라 그랬죠. 좋은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는 뭐죠? 역설적으로 장이 빠져야 됩니다. 장이 빠지지 않으면 좋은 주식 절대 싸지 않아요. 근데 지금 이제 그 기회가 오니까 차분히 기다릴 필요가 있습니다. HLB를 통해서 다른 주식이 영향을 받을까? 심리적인 영향이지만 심리적인 영향은 가치 투자자들한테는 좋은 기회를 준다. 역설적으로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역설적으로 이제 센티가 좀 많이 무너져 있을 때 오히려 기회는 나올 수 있다. 그리고 다른 바이오, 제약 바이오단에서의 흐름을 그쪽에서 좀 잘 찾아보셔도 좋겠다는 생각 듭니다. 오늘 두 프로와 함께 시선 이어갔습니다. 김덕효 대표, 차용주 위원과 함께했고요. 여기서 보내드립니다. 고맙습니다.